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형전자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056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9일 화요일 10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삼형전자는 9%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삼형전자에 대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해 콘덴서의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콘덴서라고 하는 게요,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회로의 필수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전제품에도 다 들어가고요. 뭐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도 이 콘덴서가 당연히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라서 콘덴서 수요도 또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역시나 자율주행차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장화가 된다, 전자 부품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여기에 따라서 이 콘덴서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콘덴서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 좀 꺼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부품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전자제품화되고 있는 시기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전해 콘덴서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이 거의 다 뭐 85%니까 콘덴서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은 연간 한 2%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징적인 거, 계열 회사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SK텔레콤에 1994년도에 좀 투자를 해놨다는 거,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한 13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는데, SK텔레콤에 좀 투자를 한 5억 원 정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을 한번 잘 보시면 조금 이제 거의 고정적입니다. 예, 거의 고정적이죠. 그리고 이익적인 부분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흑자 경영을 꾸준히 이어가고는 있지만 다소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이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콘덴서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매출이나 이익 구조야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뭐 고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뭔가 좀 이익적인 성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이 회사는 재무적인 안전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3%밖에 안 나옵니다. 3에서 4%. 그렇다는 거는 아예 거의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채가 없다. 3%. 와, 거의 뭐 부채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배당은 2%씩 주는 회사고, 그리고 자산 가치만 해도 24,000원 정도가 되네요. 지금 이 회사가 12,000원인데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팔아도 한 24,000원 정도, 주당 24,0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금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의 이제 한번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현금이 많습니다. 회사가 현금이 정말 많아요.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290억이 있습니다. 290억이 현금성 자산으로 있고, 단기 금융 상품이 2273억이 있습니다. 2273억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두 개 더하면 그냥 2500억 정도의 호주머니에 현금을 들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전자라는 회사의 호주머니에는 한 2,500억 원의 현금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단기 차입금이 존재하지만 2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부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 2,500억의 현금이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400억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고 있는 현금이 2,500억인데 시가총액이 2,400억이다. 사실상 들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저평가에 들어가 있는 그럼 상당히 좀 이 자산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산주. 뭔가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 이런 이제 자산주로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많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좀 갇혀 있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거의 뭐 그냥 박스권이죠. 왜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좀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면 당연히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갔겠지만 매출이 거의 뭐 고정이죠. 한 2천억대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순이익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거의 그냥 매출액이 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그냥 박스권 안에 좀 갇혀서 움직였던 이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박스권 하단을 찍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다시금 이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재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이고 자산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이 회사의 사업성적인 부분들, 전해 콘덴서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뭐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는 자율주행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해 콘덴서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재평가를 받는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역배열에 있다가 정배열로 돌려놓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폭을 좀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죠. 오늘도 뭐 VI가 걸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상승해서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졌고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음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데 역시나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지는 가운데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현재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거의 급등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딱히 이제 투신들 뭐 연기금들 파는데도 주가가 잘 가는 건 이 종목의 주포가 연기금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주포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아마 개인들 수급하고 뭔가 세력들의 수급 속에서 주가의 가격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급등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5일선과 11선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가져가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팔아야 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약간 스물스물 가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주의 형태로 좀 돌변했기 때문에 급등주는 기본적으로 5일선과 11선 대응 전략 속에서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5일선도 안 깨지고 있고 그리고 설령 5일선이 깨진다고 해도 이 11선이 받쳐주는 상태에서는 다소 좀 쉬더라도 다시 또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11선에서 힘을 받아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11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타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속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도 한번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장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도 한번 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차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좀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삼형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